예, 현근택 변호사 논란이 터졌어요. 그 이야기 잠깐만 해보려고요. 저는 이 사건이 가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있었을 법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죠. 저거는 뭐 있지도 않은 거를 공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고, 과연 그게 합당한 뭔가가 있는 거냐 그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지난 연말이었는데 현근택 변호사가 출마하는 지역에 무슨 뭐 시민단체 뭐 술자리 모임이 있었나 봐요. 거기 보면은 그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다른 후보가 있죠. 뭐 그분도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후보를 수행하는 어떤 여성분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근택 변호사를 쉴드 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 과하다는 거지. 봐봐요. 그 술자리에서 전제는 뭐냐면 그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건 딱 그 여성분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여성분이 그 수행하는 출마하는 정치인도 그 이야기를 못 들었던 사건이에요. 같이 일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분 이야기로는 이런 거예요. 여기 이름이 나오네. 그 출마하시는 분. 석주하고 너하고 부부냐? 너네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하하. 지금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의 어떤 상황이에요. 현근택 변호사가 그 여성한테 했다는 이야기예요. 너네 같이 사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게 너네 그래 잤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술을 먹다가 어떤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봤을 땐 그냥 후진 유머야. 후진 유머인데 네. 여기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자리가 많지 않을 테니 내가 봤을 때는 술을 먹어서 좀 취했다. 다 기억 못하는 거 보면 취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둘이 똑같이 기침은 감기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하고 석주하고 너하고 부부냐? 너네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너네 같이 사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말하면 썩은 유머의 전부야. 이거를 성희롱으로 몰고 가서 너 출마하지 마 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내 주장은. 네. 그러니까 분명히 현근택 변호사가 잘못했고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불쾌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불쾌하다고 해서 자기를 불쾌하게 만든 사람을 무조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 횡단보도 무단 횡단했다고 너 사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거나 사과를 받거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지,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너는 가진 거 다 내려놔, 다 포기해, 이거는 조금 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했지 않았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댓글창에 저는 사실이란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란 전제로. 언론사들도 이거 취재할 때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어떤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 거 다 확인해보고 보도하는 거라서 그 사실이 없는 사실은 아닐 거다라는 전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표현하면 썩은 유머죠. 썩은 유머. 상대방 기분 나쁠 수 있는 유머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이 썩은 유머를 말실수를 했어. 사람 실수하고 살잖아.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사과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때 진짜 빡치는 건 뭐냐면 나 그런 적 없다. 왜 거짓말이라고 하면 빡칠 거 아니에요. 들은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걸 들은 현근택 변호사가 계속 사죄를 하는 상황이에요. 문자 이렇게 보냈다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뭐 조심하겠다라든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현근택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여기 언론이 물어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2차 가해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거든요. 네. 내가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들은 적도 없다고 하니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완전히 몰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저건 거짓말일 거다. 그런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현근택은. 사과 무조건 하는 거예요.
뭐 들은 말에 의하면 예를 들면 상대 후보 쪽은 바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후보 사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니까요. 정말 썩은 아재식 유머가 있을 수 있어. 그것도 술 취한 상황이잖아요. 실수를 했어. 상대방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럼 그 사과한 걸로 받아주고 선의 경쟁해보자 하면 돼요. 약점 잡아서 너 사퇴해. 여기까지 간다는 건 너무 나갔다는 거예요. 후보 사퇴까지 원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뭐 이 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선거 다가오면 그런 일들 많이 생기잖아요.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도 아니고 성희롱도 아니고 이런 식도 가지고 이제 막 뭐 너무 몰아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민주당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에서 제가 여러 번 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되면은 페미든 여성이든 사회생활 하기가 굉장히 더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비슷한 일이 술자리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그 자리에서 사과를 받을 만큼의 존중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이도 그 정도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정치 바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자리에서 사과를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과가 끝났으면 끝날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후보 사퇴까지 간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지게 보일 수 있다는 다른 거죠. 의도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불쾌한 만큼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받는 것 이상의 다른 걸 요구한다는 건 결국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저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뭐 지연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근데 요구하는 바가 너무 과하잖아. 이건 내 결론은 뭐냐면 이런 주장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주다 보면 민주당 정치인 한 명도 못 살아남는 거죠. 내가 기억도 못하는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술자리 같은 게 있었어. 술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치인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되게 보면 술과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100% 받아들이고 그 주장으로 인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 사퇴를 해야 된다면 누가 살아남겠냐고. 예. 그러니까 100개 중에 99개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한 개의 가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가짜 미투.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 후보들은 다 물러가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은 술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는 후보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뭐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셨다 이거에 본인의 1차 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만약에 피해를 주장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이걸 다 100%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기타 다른 이 사건 말고 만약에 다른 이런 식의 사건이 생겼다고 했을 때 주장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이거는 또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술에 대해서 계속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건데 그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자, 그러니까 어저께 이게 논란이 더 커진 거는 뭐냐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 윤리감찰 지시한 거, 그건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거예요. 저거는 이제 뭐냐면 모든 사건은 한쪽의 주장만 있을 때는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상조사 없이 어떤 특정인의 주장이 딱 덜출을 하면 그 주장이 100% 맞는 말 되는 건 대한민국 미투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미투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여성이 주장을 하면 100%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이자가야. 어제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주고받았다는 문자 오히려 난 저게 더 이 사건을 키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기 보면 지금 위에 이재명 의원 당대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사건이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당직도 없는 정성호 그러니까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인데 저거 팩트부터 틀렸습니다. 당직 자격 정지는요. 저번에 양문석 박사가 3개월 당직 자격 정지 먹었잖아요. 네. 당에서 당직을 안 맡으면 되는 거예요. 컷오프 대상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당직 자격정지를 시키면 컷오프 공관이 컷오프 대상이라고 말하는 게 틀렸잖아.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정정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저 경고 정도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내용 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상대 여성의 주장만 있는 거예요. 주장만 있는데 이게 이미 친명이든 비명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현근택 자르자 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논란은 좀 너무 과하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내 의도와 달리 듣는 사람이 불쾌했다면 말을 뱉은 사람이 책임지는 게 도리이기 때문에 그 의도와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의 의도와 달리 들은 사람이 불쾌했다. 내가 기억을 못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 그러면 사과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피해를 입혔거나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대하게 어떤 명예를 훼손한 거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모두를 주목을 시켜가지고 모욕을 준 거다. 한다면 다른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야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그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서 사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해본 바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기억 못하는 말이에요. 일단은 그 여성분만 주장하는 말이에요. 들었을 수 있지. 그런 말을 들었을 수 있다고. 심지어 아까 그 이석주라고 하는 후보 있잖아요. 예. 이분도 초반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이 여성이 그런 말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성분께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온 사람이 이런 문제로 저는 되게 간단한 사건이라고 봐요. 실수한 거잖아요. 예.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면 뭐 성폭행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희롱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남자 여자 같이 있는데 진짜 옛날식 아재들 썩은 유머인 거야. 둘이 같이 감기 걸렸으니까 야 니들 같이 사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했어. 상대방이 그 어떤 거에 대해서도 막 발뺌하지 않고 정말 죄송하게 됐다라고 사과를 할 때는 받아주는 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예. 이걸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너 후보 사퇴해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그거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이거는 이 논의하고 좀 벗어난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야기가 방금 이렇게 정성호 의원의 핸드폰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모든 의원과 그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좌진들한테 정말 호소드립니다. 진짜 제발 보안 필름 좀 붙입시다. 돈 얼마 안 합니다. 왜 그걸 안 붙입니까? 저게 문자가 저렇게 안 찍혔으면 사실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는 아무것도 사건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이재명 친명이니까 봐준다 프레임으로 가기 딱 좋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 하지 말라는 건 과한 요구잖아요. 그 국회의원은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말고 본회의장에서는 핸드폰 네. 보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핸드폰을 통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면 자기 시야에만 보이도록 하는 그 보안 필름 있지 않습니까? 매천은 안 합니다. 갖다 붙이면 되지. 왜 이런 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요. 민주당에서 특정 한 사람하고만 의견을 주고받겠어요?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최소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을 문자로 주고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공관이 컷오프? 요거는 약간 역차별이라고 하는 건데 양문석 박사건이 그거라니까요. 당직 정지 3개월? 경선 나가는데 아무 문제 감점이 없어요. 그리고 있죠. 막말 논란을 얘기하는데 막말의 기준이 어디까지냐는 거에 대한 굉장히 막연한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컷오프를 시킬 정도 막말인가에 대한 기준은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말이라고 하는 이 선거 때 공천 기준은 있잖아요. 저쪽이 공격을 했다고 막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용이가 옳았다 같은 케이스. 예. 조선일보가 공격한다고 막말일 수 있어요? 막말의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정말 치명적인 게 아니면 그래 직무감찰 같은 걸 해.
그리고 야 이거는 네가 사실이란 전제야. 너 실수한 거야. 앞으로 그러지만 너 경고 이걸로 끝낼 사안이잖아요. 그걸 악용해 먹으려고 하는 상대 후보 측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온갖 사람들이 허가호위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따지면 어떤 사람 술자리에서 모든 말 다 끌어와가지고 내가 한 2년 전에 내가 저 사람이 완전히 막 개꼰대여가지고 여성 비하하는 발언 들었다 하면 그거 다 받아줄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장만으로도 다 이렇게 피해 입혀버리고 그 와중에 저는 정성호 의원님 이런 식으로 정말 역차별로 보다 더 크게 무슨 컷오프 이야기까지 나오게끔 한 것은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막말 논란이나 이런 거 정성호 의원님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심하게 가는 겁니까? 그렇게 심하게 가면 본인이 친명자장이라는 이름은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감찰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윤리감찰을 하기로 했는데 윤리감찰 결과 뭐 경고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경고 이상의 심각한 징계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성 보좌진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갑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도 야수님이나 마침 얘기를 했지만 술 먹지 마. 내가 그 인터뷰 한 분 중에 선거 끝날 때까지 술 한 방울도 안 되겠다는 분들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 뭔 술이야 술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뭔 술을 먹습니까? 진정으로 사과하면 됐고요. 여기에 뭐 징계해가지고 뭐 컷오프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성희롱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정투가 아니에요? 이번에 한동훈이가 그 영입한 변호사 1호 변호사 심지어 이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 한동훈 팬클럽 회원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든 커뮤니티가 있어. 커뮤니티에 여성 혐오, 모욕성 표현이 난무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게 진짜 저쪽 이직 애들이 정말 여성 혐오, 여성 성희롱이 넘쳐나는 애들인데 제가 만들었던 커뮤니티가 그런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로 치면 이게 훨씬 더 강한데 때리는 거는 현근택을 더 때리고 있는 이 언론의 지형이 문제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올라온 글 중에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는 잠재적 성매도충, 여자는 잠재적 영아살인범. 내가 아는 사람이 둘이 감기에 같이 걸렸어. 썩은 아저씨 유머가 나온 거예요. 어? 둘이 같이 사냐? 이거 술 먹고 그런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희롱이라고 하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저런 그 혐오 표현을 해놓고 이제 박상수라는 이 변호사는 스스로 엄청 뿌듯했을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미러링이다. 이게 이제 그 페미 애들이 하는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영리한 미러링이라고 엄청 뿌듯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찬동한다. 이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30살 전에 결혼 못하고 아기 안 나오면 남녀 불문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야 한다. 이런 게 성희롱이 성혐오에다가 비하까지 하잖아요. 근데 언론들은 이거 크게 안 쓰잖아요. 민주당 흔들기에만 동원돼가지고 정말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 까딱 하나 가져와가지고 민주당은 그런 정당인 것처럼 계속 이미지화 하잖아요. 난 그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현근택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성희롱이 아니라 불쾌한 농담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제가 평생으로 읽어온 50살 넘게 읽어온 사람이 그런 문제로 자기 인생 끝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만 더 착각하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제 이낙연도 그 이야기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전과자 이야기 같은 거 하잖아요. 음주운전도 저는요. 최근 뭐 윤창호법 뭐 그 이전이고 한 10년 20년 된 것들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그걸로 인생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때는 그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점을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는데 그게 완벽한 사람 찾으려고 그러면 민주당 후보 못 찾습니다. 윤석열이 조국 장관 내 이재명 대표 털듯이 터는 상황이 된다면 후보 어떻게 찾아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면 예수님도 안 된다. 안 되죠. 예수님이 위반한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류법 위반했지, 식품위생법 위반했지, 여러 가지 뭐 유통법 위반하고 엄청 법 위반한 거 많아요. 예수님도 그러면 국회의원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오늘의 결론. 이걸 징계까지 하고 만약에 출마를 막는다면 그래? 현근택이 날아갔네?
그럼 지역에서 경쟁자나 서는 상대방 당해서 요거 이런 거 사건 만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이건 아니건? 다 만들 수 있겠네. 내가 표현을 어떤 자리에 가서 일 정도로 맵게 말을 했어요. 그 말 녹음이 되어 있지 않는 한 10 정도로 맵게 말하면 다 탈락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식사 자리나 술자리나 이런데 여자들은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김건희가 명품백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투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려고 여성분들이 녹음을 해놓으세요. 그런 상황에 녹음을 해놔. 내가 그 어떤 그 인격적인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녹음한 증거가 없으면요. 현장에서 직접 항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뒷말이 없을 거 아니야. 다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근택 이 건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워딩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들었다.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면 국회의원 몇 명도 지금 당장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현근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현근택이 잘못했네 이런 차원을 또 잘못한 거 맞다니까. 맞는데 너무 과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이 마틴의 어항님, 소희 스튜디오님, 넘버포 마눌딸 강지나님 아까 소개해드렸구나. 사랑지니님, 고은TV님, 담대한 마음으로 지치지 않은 정신무장들 합시다. 흔들리지 않은 뜨거운 가슴으로. 루루님, 현근택 사퇴는 절대 안 됩니다. 루루님, 현근택 잡을 현근택 윤영찬 잡을 현근택 사퇴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현 후보자는 집에서 혼술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진심으로 사과 한 번 더 하십시오.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